5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볼게요. 네. 다 아시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3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세근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f의 2x-1은 0이다. 얘의 세 근의 합을 구하라. 우리가 최근에 함수도 좀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 관점으로도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알겠죠?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제가 맨날 설명드렸던 그 방식입니다. 그 뭐냐면 이 뜻을 잘 이해하는 거죠. 얘들아, 얘에다가는 누구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냐면, 그지? 딱 3개밖에 없는 거죠. 3개만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면 감마, 그죠? 이게 들어갔을 때만 0인 거고, 그게 아닌 게 들어가면 무조건 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원래 이제 X 자리거든, 그지? 근데 여기 자리에 누가 지금 대신 꽤 차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2x-1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꽤 차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지금 꽤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0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면 감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쵸? 이 안쪽이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면 감마가 되어야만 0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2x-1이 근이 아니고 x가 근인 거기 때문에 x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 x 값은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니까, 그죠? 알파 플러스 1을 나누기 2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나누기 2하고 감마 플러스 1을 나누기 2를 한 요 값들을 이제 다 더해주면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관점이고 매번 풀었던 방식입니다. 맞죠? 네. 이 뜻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관점은요. 얼마 전에 합성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합성함수 관점으로도 대신 보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x 자리에, 그죠? 다른 식이 대신 들어와 있는 거는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 2x-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gx라는 함수라고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마음속으로 저 함수를, 저 2x-1이라는 저 식을 g라는 함수라고 세팅을 해보자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저 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 합성 gx가 0이다 라는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를 우리가 느낄 때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관계를 표시를 해볼게요. 그죠? 일단 얘는 G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F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X를 집어넣어서 말이야.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야? 0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여기에 누구를 넣어야만 얘가 0 될까요? 이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한 번에 찾기가 힘들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 여기서부터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알겠어? 자, F라는 함수에서 누구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라고?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면 감마 이거 3개를 넣어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고 감마가 들어가면 셋 다 0, 0, 0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거는 뭐야? gx라는 함수에서 누구를 넣어야 알파가 되고 누구를 넣어야 베타가 되고 누구를 넣어야 감마가 될 거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 gx라는 식이 무슨 식이라고 지금? 요 식인 거니까 결국에 얘가 알파가 되는 x값, 베타가 되는 x값, 감마가 되는 x값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알파가 되는 값은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이렇게 대응돼서 알파가 돼서 얘가 알파가 넣어서 0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2분의 베타 플러스 1. 여기도 2분의 감마 플러스 1.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2번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같이. 자, 자, 2번 문제는요. x 세제곱 플러스 m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세근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m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 방향성 가지고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향성은 그냥 근각계세 관계를 씩 쫙 나열해 놓고 저거를 갖다 써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세근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m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근각계세 관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감마 알파를 처리하면 얼마가 돼? 1 되는 거 맞지? 얘분의 얘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가 되냐면은 1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a분의 d가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누가 있어? 지금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식 잘 엮어주면은 m 값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지? 자, 식 써볼게. 저기에 관련된 식이 이거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 그죠? 요거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에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가 되더라. 요 곱셈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서 이거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죠? 이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잘 집어 넣어주면 돼.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m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m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값이 지금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가 남았어? 또 여기 남았지. 그지? 그지?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곱해서 이거 2배 빼면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해서 m 제곱해서 저거 2배를 빼. 요렇게 지금 정리된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마이너스 떼버리면요. 그죠? 마이너스 떼버리면 m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m을 했을 때 여기가 2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지금 된 것이고. 그럼 m에다가 그냥 숫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되는 거 확인되실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란 말입니다. 되셨죠? 어차피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숫자 하나 넣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그냥 넣어서 가자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는 0이 되겠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자, 두 번째. 요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자. 얘들아, 3차식이 나오잖아. 3차식이 나오면 모든 차수를 몇 차 이하로 다운시키는 게 가능할까? 1차는 아니야. 1차는 좀 오버하고 2차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어. 차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낮출 수가 있죠. 충분히. 식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 세제곱이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 보잖아. 그럼 이거를 반대로 싹 넘긴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알파 세제곱이라는 값은 내가 지금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1이다. 이거를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만약에 세제곱을 하게 되면 걔가 누구랑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m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1과 똑같더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알파 세제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파 세제곱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요거 알파 세제곱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넘긴 거라고 보면 돼. 그지? 그럼 나머지도 구조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의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m의 그 다음에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감마의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단번에 처리가 되죠. 마이너스 m의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값이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니까 이거 나와 있고 아까 이것도 똑같이 정리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 제곱해서 이거 2배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으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풀이나 2번 풀이나 어때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알겠어? 근데 언제 2번 풀이가 빛을 발할까요? 언제? 언제 2번 풀이가 빛을 발하냐면요. 이 식에서 m이 여기가 없고 한 요 정도에 있으면서, 알겠지? m이 한 요 정도에 있으면서 이 이차항이 없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지겠지? 왜냐? 세제곱이 몇 차로 바뀌어 그러면? 1차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세제곱을 그냥 1차식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계산이 확 줄여지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2번 풀이가 빛을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2번 풀이가 빛을 발하는 경우는 이 세제곱이 지금은 여기 x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넘겨서 2차식으로 다운됐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제곱이 1차식으로 다운되게 된다고. 그지? 그런 경우에는 2번 풀이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일단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번을 볼게요.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bx 더하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근이 이렇게 되는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지면서 상수항이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죠? 이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답 쓰고요. 답 쓰고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만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근의 역수인 근을 갖게 되는 그런 다항 방정식.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차수를 갖고 있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차가 돼도 되고 4차가 돼도 되고 5차, 6차, 7차 모든 차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 개수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역수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이제 하자면 얘가 c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의 세근이 이렇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 자체는 이거야. 이건데 이게 3차에서만 그런다고 4차도 그렇다고. 4차에서도 그런 거야. 알겠지?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3차도 되고 4차도 되고 5차도 되고 다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역수인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개수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봐봐. 만약에 anx의 n제곱 더하기 an-1의 x의 n-1제곱 더하기 쭉쭉쭉 들어가서 a1x 더하기 a0가 0이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조건에 이제 붙어야 되는 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an 곱하기 a0는 0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an 곱하기 a0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얘는 0이 아니어야 n차 방정식이라는 게 성립을 할 거고요. 그럼 얘들아 a0는 왜 0이 아니어야 되지? a0가 0이면 무슨 일이 생기지? 근 중에 누가 들어가? 0이 들어가죠? 0은 역수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역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0을 역수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0을 역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제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x값이 0일 리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x값이 0일 리는 없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네들의 근이 있을 거잖아. 그지? 얘네들의 근들이 총 n개가 나올 거니까 그걸 편의상 x1, x2 쭉쭉쭉쭉 가서 xn까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식을 얘들아 양변을 x의 n제곱으로 나눠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나눠도 되지? x값이 0일 리가 없으니까 나눠도 된다고. x의 n제곱도 0일 리는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을 양변을 x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왜 안 된다고? x가 뭐일 수 있으니까? 0일 수 있으니까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라고.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만에 하나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x로 나누시면 안 돼요. 식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3 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럼 양변을 x로 나누든 말든 그건 네 맘이야. 알겠지? x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괜찮아. 별 상관없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누구로 나눈다고? x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an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x의 n제곱을 하나씩 나눠지니까 이거는 x분의 1만 남을 거야. 그지? 그래서 뭐가 돼? 여기는 an-1에 x분의 1 이렇게 지금 남게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쭉 가요 또. 쭉 가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a1이 되고 x분의 1에 n-1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이건 a0에 x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 x분의 1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여기 x분의 1. 그지? 잔뜩 있잖아, 여기. 그래서 얘를 뭐라고 치환해? t라고 치환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t라고 치환해. 그럼 얘가 어떤 방정식이 되냐? a0 t의 n승 플러스 a1의 t의 n-1승 쭉쭉쭉쭉쭉 가서 플러스 an-1의 t 플러스 an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겠죠.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에 근들이 있을 건데 그것도 t1이라고 하자. t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겠어? tn까지가 있겠지. 이것도 t에 관한 n차 방정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t1은 뭐랑 똑같냐면 이 t1은 여기에 근 x1 아까 그지? x1부터 xn이 있으니까 x1분의 1과 똑같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x1분의 1과 똑같고 얘는 x의 n분의 1과 똑같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역수인 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개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정확하게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충분히? 됐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당연히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봐봐. 요것만 그냥 정리하면 돼. 이미 알고 계셔도 그냥 다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있어. 그지? 그게 알파, 베타, 감마야. 이걸 너무 3차 방정식에 국한하지 마. 알겠지? 모든 다항 방정식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그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면은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된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예. 자, 여러분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갖는 거, 그죠? 근으로 갖는 그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신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신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d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될 거고요. 여러분 이 근이 지금 부호가 이거랑 정확하게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개수의 부호들도 어떻게 된다고? 왔다 갔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꼭 여기가 마이너스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d는 0이라는 방정식과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있던 방정식에서 그 개수의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얘랑 얘는 근이 부호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가 0이 있다라고 쳐. 알겠지? 그럼 얘네들의 뭔가 근이 있겠지. 뭔지 몰라도 그지? 세 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걔랑 부호가 반대인 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그런 형식의 근을 갖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충분히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짬뽕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짬뽕해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의 개수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알겠지? 얘의 개수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의 개수의 역순이 됐으니까 얘네들의 근은 뭐가 돼요? 당연히 얘랑 얘의 근은 또 역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 그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 막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막 풀어볼 건데 그 중에 이런 문제들이 간혹씩 끼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틀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틀려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난 이걸 다 설명해 줬잖아. 미리서 다. 알겠지? 근데 요 내용을 파악 못 해갖고 옳고 그름 따지는 기억, 니은, 디귿을 만약에 틀렸다. 알겠지? 배신. 오케이? 그럼 배신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혈렉은 그 다음에 x세제곱은 1 요 방정식 요거 정리 한번 해놓은 걸로 합시다. 자, 얘들아 이번에는 혈렉은의 성질인데 일단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실수, 개수, n차 방정식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실수, 개수, n차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실수, 개수, 다항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n차를 썼다는 건가 뭡니까? 그냥 꼭 뭐 1차, 2차, 3차 이런 것만 아니고 모든 차수에 대해서 얘기 다 진행이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알겠지? 자, 실수 개수의 다항 방정식에서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근은 무조건 a 마이너스 bi가 된다. 물론 여기서 a 플러스 bi는 당연히 어떤 허수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한 근이 a 플러스 bi가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선 b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다른 근이 a-bi가 나오는 거는 필연이란 얘기야. 무조건이란 얘기지. 알겠지? 무조건 같이 등장한다. 됐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요 멘트가 없어. 알겠지? 개수의 범위를 안 줬어. 그럼 복소수까지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한 근이 이걸 때 다른 근을 요러고 예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있잖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개수가 당연히 실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 근이 주어지면 최근에 우리 모의고사 봤을 때도 이런 걸로 틀린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근이 뭐가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2i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다른 한 근을 1 마이너스 2i라고 설정하면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걸 무조건 확인하려면 무조건 무슨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 조건이 있는지를 무조건 확인해 봐. 그리고 그런 문제가 특히 앞번호에서 나오잖아? 앞번호에서 나오면 틀릴 확률이 정말 높아져. 왜? 앞번호에서 나오면 어때? 빨리 풀고 지나가야 되잖아. 빨리 풀고 지나가야 되니까 막
뭐 보는 순간 1 플러스 2i야? 한근이 1 플러스 2야? 다른 한근 1 마이너스 2야? 무조건 써고 지나가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1페이지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 문제 틀렸어. 그리고 뒤에 열심히 어려운 문제 막 미친 듯이 풀어서 맞았어. 도움이 돼? 도움 안 돼. 알겠지? 의미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작은 실수들 하시면 안 돼. 이런 범위 같은 거 꼭 잘 챙겨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 만약에 어떤 개수 중에 A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봐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무슨 3x 플러스 4가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뭐를 주라면 앞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중간 어딘가에 상수 a 이렇게 준다. 상수 a 이렇게 준다. 알겠지? 상수 a 주는 순간 있잖아. 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상수라는 개념이 뭐지? 상수라는 개념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값이라는 뜻이야. 애들이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이 상수라는 말이 실수라는 말로 착각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들아, 상수 A는 실수 A라는 말이랑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상수의 반대말이 뭐지? 변수야, 변수. 알겠어? 상수는 고정값이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들아, 1 플러스 i 이거 상수야 아니야? 이게 상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상수라고. 고정값이잖아. 이거 어떤 값이잖아. 안 변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a에다가 상수 조건을 주잖아?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꼭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 멘트에 다 낚여버린다고. 상수 A가 실수 A라고 착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 멘트가 너의 한 문제를 살리길 바란다, 진짜로. 제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 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거기 예로 나와 있는데 그 예를 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이 fx라는 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멘트가 달려있냐면은 a, b, c, d는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그럼 봐봐. 이 오메가가 근이잖아. 근. 근이니까 이 x에다가 오메가를 넣으면 성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성립을 하니까 넣을게. 그럼 어떻게 되지? a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b 오메가 제곱 더하기 c 오메가 플러스 d는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식은요, 방정식입니까? 항등식입니까? 다시. 위의 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얘들아. 이거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죠? 이거가 되는 근, 오메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이 식은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죠. 이제 항등식이죠. 이해돼? 얘들아, x-2는 0이야. 이건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야.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근이 2인 거야, 맞지? 그래서 2를 넣었어. 그래서 2 빼기 2가 0이 된 거야. 이건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건 항등식이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아먹겠지, 지금.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도 돼, 안 돼? 돼. 아무 문제가 없어.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 전체에다가 요 숫자지, 사실은.
사실은 이게 뭐로 보여야 되냐면 0은 0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2 빼기 2는 0이다 이것처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에다 똑같이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붙인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켤레복소수 똑같이 붙이겠다고. 여기서 똑같이 붙여도 같은 거잖아 여러분. 그지? 똑같이 붙여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한 거야 그냥.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반은 0이거든. 맞지? 그지? 그리고 얘들아 켤레복소수의 성질 중에 제일 특이한 성질이 뭐였냐면은 제일 특이한 성질이 뭐였냐면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은 4칙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된다고? 다 쪼개지면서 바가 이렇게 침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 맞지? 이건 되게 특이한 성질이야. 4칙 연산에 대해서 다 쪼개지면서 들어가는 거는 고등수학에서 2번밖에 안 나와. 첫 번째 켤레복소수, 두 번째는 리미트, 극한 성질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특이한 성질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켤레가 들어간단 말이야. 다 쪼개지면서 들어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A 바가 될 것이고 얘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지? 이렇게 지금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바가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고 C 바가 되고 오메가 바가 되고 플러스 D 바가 된다. 이건데 A, B, C, D가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요 값들이 변해 안 변해? 바를 붙인다 한들 안 변한다 이거지 그지? 안 변해. 그러니까 그대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B에다가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C에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지금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겠죠. 요 식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다가 오메가 말고 누구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된다는 거야?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0이 된다는 거지 무조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개수가 실수여야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왜? 얘가 실수여야만 바를 붙이기 전과 후가 어때? A, B, C, D가 손상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요 중에 하나라도 허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를 붙이는 순간 값이 달라졌겠지. 그러니까 그 방정식도 다른 방정식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무조건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런 얘기죠. 됐죠? 네. 거기 아래 무슨 세입 클로브 모양으로 n차 방정식 개수가 유리수 조건일 때 한 근이 무리수면 그죠? 한 근이 거기 아래다 밑쪽에 그냥 무리수라고 쓰세요. a 플러스 b 루트 m이라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래다가 무리수라고 쓰시라고. a 플러스 b 루트 m에다가 무리수라고 쓰시고 한 근이 무리수면 다른 근은 켤레 무리수 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켤레 무리수 근 알겠지? 언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쵸? 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세제곱은 1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자, 얘들 봐봐. x세제곱은 1짜리 요 지금 3차 방정식도 유명한 방정식인 거 알지 얘들아?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또 누구도 많이 나오냐면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좀 잘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누가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는 얘가 나온 겁니다. 얘가 나온 거예요. 자, 약간 넘어가는 얘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들아, 요거 3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3차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3개의 근이 나와야 돼, 그지? 3개의 근이 나와야 되거든. 그 3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 3개의 근 중에 실수인 근이 있고 허수인 근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그건 이렇게 판단하면 돼. 봐봐. 실수인 근은
반드시 함수적으로 표현이 되게끔 돼 있어. 기억나? 방정식 한 개를 함수 몇 개로 쪼갤 수 있다?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무조건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함수 두 개로 쪼갰어.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했지? 방정식의 무슨 근? 실근 이런 멘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만 실근인 거고, 알겠지? 그 교점의 x좌표가 아닌 건 전부 다 허근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럼 잘 봐봐. x세제곱 그래프를 대강 그린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x세제곱 그래프는 대충 요런 형식이 된다라고 최근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야. 기억나시죠? 함수할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y는 1. y는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교점이 몇 개 발생하는지 보이니? 몇 개 발생하지, 교점이? 한 개 발생하지. 그러면 교점의 x좌표도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지. 그 한 개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라고? 실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수인 게 여기서 몇 개라고 지금? 한 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저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라? 세 개다. 무조건 세 개. 그럼 나머지 안 나온 게 몇 개 있어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나오지 않은 근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얘가 허수인 근의 상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여기서 얘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지금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인수분해 하면은 x가 근이 하나가 1인 거 있을 거고 그 1이 지금 여기서 얘인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두 개가 이제 허수인 상태로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건 그냥 근의 공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들아 그 중에 이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뭐 한 거야? 나 지금 근의 공식 쓴 것 뿐이야. 대단한 거 안 했어. 좀 집중 좀 해봐. 얘도 허수고 얘도 허수인데 당연히 서로 무슨 관계야? 켤레인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한 근을 얘를 오메가라고 설정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오메가라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지? 얘를 오메가라고 설정하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무조건 오메가는 얘가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얘가 오메가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오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몰라 뭔지. 그냥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얘 아니면 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근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1과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은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1 말고.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얘들아 이 두 근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이렇게 지금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튀어나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했어. 그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될 거니까 걔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건 알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했어. 오메가 바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C가 되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오메가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하잖아. 그지?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메가는 사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도 성립해?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것도 성립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네 개가 한 패키지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패키지로 같이 나오고, 문제에 따라서는 얘랑 얘를 엮을 때도 있어. 계속 얘기해 왔을 거야, 내가. 봐봐. 얘들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서 1이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란 말이야. 둘 다 1이잖아. 둘 다 1. 그지? 둘 다 1이니까 얘를 오메가 세제곱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게 1이다. 이렇게 지금 된 거야.
그럼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1, 1, 오메가, 오메가니까 당연히 오메가 바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거까지는 알아야 되죠. 오메가 바는 누구랑 똑같다?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 요거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다시. 이 기본 4개가 알겠지? 기본 도구고 알겠지? 이 도구들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복소평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복소평면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얘들아, x를 세제곱했을 때 지금 1이 나오는 건데 그 근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알겠지? 그럼 봐봐. 복소평면으로 한번 찍어볼게. 자. 현재 x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1이면은 우리가 여기 1,0 복소평면으로 찍으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1,0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x 세제곱이라는 거는 사실은 x 곱하기 x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얘들아 복소평면에서 가장 핵심이 있어. 곱하기를 할 때 있잖아. 곱하기를 할 때 2가지를 관찰하는 거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자, 이거 2개를 곱하잖아. 이 거리랑 이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곱해줘야 돼. 그게 거리가 나온다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는 거니? 각을 봐야 돼. 그치? 이 각, 요 x값과 이 x값을 곱하잖아. 그럼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이랑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을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더해줘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어떤 거를 3번 곱했을 때 1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알겠어? 1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 자기 자신이 되겠지. 왜?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1이지 1. 길이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봐. 길이 1, 또 길이 1, 또 길이 1. 3번 곱했어. 길이 얼마야? 1이지. 두 번째 각의 측면에서 생각해봐.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야? 0도지. 0도야. 0도를 3번 더했어. 0도 더하기 0도 더하기 0도 해서 얼마야? 0도지. 그러니까 요 좌표가 나오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는 요 1,0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를 3번 곱해도 그냥 그대로 요 자리에 있는 거야. 또 두 번째 누가 있을까? 얘가 있는 거지. 자,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그려볼게.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그려볼게.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당연히 똑같은 걸 3번 곱했으니까 길이적인 측면으로는 무조건 1 안에 있어야 돼. 맞지? 1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 곱해지는 순간 계속 커질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곱해지는 순간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길이적인 측면은 1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뭐냐면 각이란 말이야. 각. 그럼 각을 똑같은 걸 3번 더해서 이쪽으로 와야 돼. 잘 봐. 근데 봐봐. 얘들아 요 1,0이 해당되는 요 각 있잖아. 요 각. 이 각을 아까 내가 선생님이 몇 도라고 했지? 0도라고 했죠. 근데 360도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360도 한 바퀴 돌아서 이리로 온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이해돼? 그럼 얘들아 한 바퀴 돌아서 왔다고 생각하는 그 저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각을 몇 번 더해야 360도가 되는 거야? 똑같은 각, 그러니까 똑같은 각 어떤 각을 3번 더해야 저 360도에 도달하냐고. 120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20도를 찍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당연히 이렇게 지금 찍힐 거고 여기가 지금 60도란 말이야, 여러분. 알겠지? 그럼 요 길이가 현재 1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여기 60도면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 거 알지?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좌표 있을 거야, 요 좌표.
요 좌표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만큼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만큼 올라갔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누구라고 지금? 얘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해돼? 괜찮아? 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꼭 360도로만 얘기해야 돼 그러면? 몇 도라고 얘기해도 돼? 그렇지. 720도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알겠어? 얘들아 그럼 720도의 관점으로 생각해봐. 똑같은 각 몇 번 더해야지 똑같은 각을 3번 더해서 720도에 도달해야 돼. 몇 도야? 240도잖아. 알겠지? 240도 가자고. 240도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도 거꾸로 120도 갔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대로 요렇게 지금 여기 120도만큼 이렇게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해돼? 그럼 여기 위치가 여기가 될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 지금 대칭성이 생기지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이거 좌표로 치면 얼마가 될까? 좌표로 치면은 X좌표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근데 뭐만 바뀌었어? Y좌표만 보가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 얘라고. 이해돼? 됐어? 그럼 이제 결판을 내자 이제. 720도 뿐만 아니야. 그럼 뭐도 돼? 그렇지. 1080도도 돼. 근데 똑같은 각을 똑같이 3번 더해서 1080도가 되려면 그 각이 몇 도여야 돼? 360도여야 돼. 그게 다시 여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0도일 때 이걸 360도라고 봤을 때 720도라고 봤을 때 1080도라고 봤을 때 1440도라고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요 세 개밖에는 없다는 거야.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셨어? 오케이.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걸 다 볼 수 있어. 봐봐. 야, 얘 있지 얘. 이거랑 이거랑 더해지면은 이거랑 이거가 부가 반대잖아. 더해지면 이 i 부분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러분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했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오메가는 몇 도야? 120도야 여러분. 오메가 바는 몇 도야? 240도거든? 알겠지? 각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야. 항상 기준을 여기서부터 두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120도랑 240도랑 더해졌으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잖아. 그럼 360도니까 어디야? 요 지점이거든? 1,0. 그래서 얼마가 된다? 1 된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 있어요? 요거.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이것도 이 느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얘를 오메가라고 삼았을 때 이걸 제곱했어. 그럼 120도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몇 도가 되겠어? 240도가 됐겠지. 그 지점이 여기라는 거야 지금. 그게 누구니? 오메가 바잖아. 알겠어?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된다. 됐어? 이게 여러분한테 좀 빠삭하게 느껴져야 돼. 빠삭하게. 알겠지? 그래야 문제 풀 때 더 좀 뭐랄까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오케이?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그거는 그냥 한꺼번에 제가 뭉뚱그려서 한 거니까 여러분 필기하실 때는 그 옆에다가 알겠지? 그 빈칸에다 그냥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죠? 네. 너무 맞춰서 하시려면 오히려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 푸는 거 좀 남았는데 그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